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대보자 김과장이고요. 오늘 시즌 같은 경우는 평소와 좀 다른 모습, 전강 후약이 아니라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이파리처럼 간들간들 걸려있죠. 걸려있는 약간 위험한 자리에서 애처롭게 걸려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에 끝까지 밀어 올리면서 영망치형 캔들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어느 정도 6만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시젠의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ESG 경영 평가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경영에 있어서, 이 기업에 있어서 이미지, 그리고 코스피 이전에 매우 중요한 요점인데, 시제는 최근에 ESG 평가가 사실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시젠 측에서 얘기하는 내용으로는 ESG 평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코스피 이전을 감행하게 된다면, 그랬다가 거절이 된다면 3년 동안 코스피 이전이 힘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공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ESG 평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 뒤에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시젠 측, 그러니까 사측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A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현재 M&A 전문가 영입을 했고 인재들도 많이 영입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박성호 부사장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 초에 영입을 했었고 M&A 관련 전문가라고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하느냐? 퇴사를 했느냐? 아니죠. 아직까지 시즌에 있고 현재까지도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 상태로 계속적으로 M&A에 대한 어떤 바이오 기업을 수색하고 있다, 몰색 중이다라는 뉴스 기사,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젠이 지금 진단키트가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서 밤낮으로 좀 제품을 진단키트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인재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조금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이러니한 게 이 너무나 지금 바빠서 코로나 어떤 그 테마 진단키트가 너무나 수출이 잘 되고 너무나 돈을 잘 버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 조금 늦춰지는 감은 없잖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세 번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거는 뭐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시젠뿐만 아니라 우리 K바이오라고 하죠. K바이오의 실적들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진단키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시즌 마찬가지로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거고 2022년도 영장 성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주주 환원 정책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좋다 좋은데 이러한 잉여금을 가지고 최소한 특별 배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한 매각 처리라든지 단기적으로 돈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올해 보여준다면 이게 바로 주주 환원 정책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주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젠이라는 기업을 롱런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좋은 회사고 틀림없이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현재 이 피로도가 사실 누적 피로도가 너무나 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피로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총이라든지 새로운 뉴스에서 어느 정도 좀 보여준다면 주주들이 조금 더 길게 롱런 정말 장기적으로 삼성처럼 그런 로열티 충성도가 좀 생길 수 있는 고객들이 생길 수 있게 고객이 아니죠, 주주들이 생길 수 있게끔 회사에서 좀 관리를 좀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뒤에서 특징 요소가 좀 많아서 오늘 이쯤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매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이랑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추후 올해죠. 올해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시젠과 삼바가 참여해서 외국인 자본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표력을, 그리고 어떤 기업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뉴스를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헬스 수출이 19조를 돌파를 했고, 그 중에서 당연하게 가장 많이,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는 게 다들 알고 계시죠? 진단키트죠. 진단키트. 오미크론 진단키트 수출 등으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진단키트 안에는 당연히 우리의 시젠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올해도 M&A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오늘 뉴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시젠이나 셀바시온 등이 활발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M&A에 대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활발히 검토 중이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선 주목받는 기업은 분자 진단 기업 시젠이죠. 시젠에서는 현재 유관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벤처 중심으로 M&A를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K바이오 내년 1월 12일, 이거 저번에 뉴스 보여드렸다시피 12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젠이 출격을 해서 여기서 많은 어떤 수출 공시라든지 어떤 브랜드 가치를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요, 세계 제약 바이오 최대 행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좀 큰 행사죠.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그래서 시즌이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코스피 이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할 경우에 평가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ESG의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평가가 사실 좋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올리고 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회사의 진정성을 믿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말 그대로 적혀 있는 그대로를 믿을 생각이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독감하고 코로나가 동시에 감염되는 블루루나라는 게 첫 확인됐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독감이랑 코로나가 동시에 감염이 되어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이기 때문에 독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임신한 지 9개월째 되는 31살 여자가 2주 전에 걸린 독감으로 예루살렘의 하다다 메디컬 센터에서 입원 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감도 독감대로 문제고 코로나도 코로나대로 오미크론도 문제고 델타도 델타대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독감, 오미크론, 그리고 기존의 델타, 오리지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이 시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전세기가 띄었죠. 지금 이스라엘도 상황이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이 시젠이 좋든 싫든 계속적으로 회사에서는 이 진단키트에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인력들을 거기에다 쏟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1년 안에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앞으로 3년 정도는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러니한 게 시제는 이제 진단 코로나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지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장비로 그리고 지금은 이 코로나 제품을 이렇게 팔고 있다면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전문가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영입을 했죠. 이러한 사람들이 신제품, 뭐 제일 좋은 건 암 진단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마다 미리 확보해 놓은 이 기계에다가 많이 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해서 이제는 신제품이 뜰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런 테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한 게 돈은 정말 잘 벌고 있지만 이 코로나 테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뉴스가 뜰 때마다 흐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벗어나는 순간 시제는 기존에 본인들이 걷고자 하는 길대로 걷는다면 틀림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자, 방역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미크론 델타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긴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죠. 사실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오미크론이 심각하다고 했다가 막 이래라 저래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다시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차 돌종을 해도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신이 돌파 감염이 오미크론이 사실은 좀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파 속도가 2배 또는 3배까지 델타보다는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중증력은 최대 50%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뭐죠? 예전보다 감염 규모가 2~3배 커질 수 있는 가운데 치명률이 반절로 떨어진다 한들 전체적인 사망자가 더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다라는 인식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오미크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폭발이 일어나고 이러한 대폭발 가운데 정말 집단 면역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온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이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또 다른 모습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오미크론이 경증이라서 걸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이 1월 중순 중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최대 540명까지 540만 명까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난리인데 골드만삭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지금 출근하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백신을 맞고 이제 출근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과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는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러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숫자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집단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오미크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 수거도 멈춰져 있는 상태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인력 문제로 영국 전역에 쓰레기로 지금 뒤덮여 있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료계가 붕괴가 오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좋지 못하고 심지어는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이자 모더나가 유해 접종했을 때는 면역력이 거의 효과가 없고 부트샷을 맞아야 그나마 효과가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백신에 지친 국민들이 더 이상 백신에 대한 반대 혹은 이 코로나가 경증이기 때문에 차라리 걸리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백신으로 인한 집단 면역 그리고 자연적인 면역이 어느 정도 90% 이상 넘어가야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자연으로 발생되는 집단 면역이 계속적으로 생겼을 때 이스라엘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정말 코로나가 사라지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켜봐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 이래저래 제가 말이 좀 길었지만 이 시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시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시젠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기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시젠 영상을 찍으면서 특히나 연말까지 제가 10만원 이상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 그리고 피로감이 극에 달해서 시젠에 대한 영상을 조금 힘이 빠지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이 시젠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당연히 전고점 15만원을 돌파하겠다라는 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